이런 단계별로 3D 프린터 활용 가능성이 있을지 모르겠어요. 비율적인 것들을 체크를 하기에는 필요한 어떠한 단계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직접 했을 때 소비자가 어떻게 접근을 하겠다라는 것도 유추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가능성이 있을지 사실은 저도 정확하진 않은데 3D 프린터를 활용을 하면서 디자인 단계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. 네네. 처음에 저희가 사실은 생각하기에 디자이너 분들이 그런 디자인 프로세스가 되게 있으실 것 같은데 요건 이제 마지막 목업하기, 워킹 목업하기 전 정도 단계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단계별로 3D 프린터 활용 가능성이 있을지 모르겠어요. 디자인 업체들이 주로 최종 목업은 한 2가지, 3가지 이런 정도를 선택을 해서 목업집에 맡겨서 뭐 1,000만 원, 2,000만 원 이렇게 들여가지고 목업을 맡긴다고 알고 있는데 그 전 단계에서는 다른 방식으로 좀 커버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. 지금 제가 뭐 아무래도 가전적으로 하다 보니까 가전은 사용자가 직접 뭔가 직접적인 닿는 그런 부분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. 냉장고 같은 경우 핸들이라거나 뭐 포켓이 들어간다거나 그 높이에 따라서 사이즈에 따라서 이게 뭐 물건을 넣고 빼고 할 때 편한지 불편한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 검증이 좀 필요하거든요. 한 7, 8천에서 1억 원까지도 드는 경우도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너무 비용이 크다 보니까 사실 최종 설정되어 있는 그 디자인 안만 이제 목업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. 그것도 사실 전부 다는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. 근데 만약에 디자이너가 뭐 핸들도 사실 다양한 형태들을 만들어 보고 싶은데 어떤 그립감을 본다거나 아니면은 얘가 뭐 잡았을 때 어느 정도의 깊이에 어느 정도가 좋겠다라는 그런 검증하는 단계에서는 반드시 좀 필요한 부분이거든요. 3D나 어떤 프로그램상에서만 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막 자로 재어가면서 뭐 유사하게 생겨있는 주변에 있는 널려있는 모든 것들을 다 잡아봐요. 그럴 때는 뭐 병도 잡아보고 뭐 컵도 잡아보고 해서 어느 정도가 좋을까 해서 그거를 실제로 사이즈를 재서 그거를 상상을 해서 이제 그거를 이제 모델링을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. 그럴 때 그런 시점이 어떻게 보면은 이런 어떤 더미 목업으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기본적으로 핸들은 뭐 요 정도 값의 안에서 내가 다양한 뭐 스타일링을 할 수 있다라는 그 값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거를 더미 목업으로 한번 보고 거기에 맞춰서 뭐 엣지를 준다거나 아니면 형태를 굴려준다거나 그렇게 해서 다양한 파생을 하고 그 검증된 그 스타일이 바로 조금 더 양산을 했을 때 그 발생할 수 있는 오차 범위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이 앞단에서 하면은 되게 좋죠. 저희는 이제 실제로 이제 이런 TWS, 그러니까 이런 이어버즈 이런 것들을 디자인을 하는 입장에서 한 이 정도 단계에 목업을 만드는 게 보통 아까 150만 원, 뭐 업체마다 가격은 다 다르겠지만 뭐 이 정도를 드는데 이게 실제로 이렇게 쥐어봤을 때 이런 물론 이걸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대충 어느 정도 감인지는 알겠지만 이 뭐 형태를 바꾼다거나 이런 걸 했을 때 정확하게 이렇게 쥐었을 때 어떻게 행동을 하게 될지 약간 이런 것도 상상으로 하게 되지. 근데 이렇게 프로토타이핑을 할 수 있으면 사실 이거는 뭐 이렇게 실질적으로 워킹할 수 있으면 물론 더 좋고, 그리고 이렇게 사용 씬을 이렇게 상상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했을 때 소비자가 어떻게 접근을 하겠다라는 것도 유추할 수 있기 때문에 저도 똑같이 이건 굉장히 필요한 작업이라고 생각하고, 뭐 예를 들면 모델 이런 거 뭐 뒤에 이런 거 다 뭐 KC 인증이라던가 뭐 이런 거 다 넣어야 되는데 이거는 저희가 뭐 관여를 한다기보다는 그냥 그래 우리는 최선을 다했어, 나머지는 기술팀 뭐 이거 관리팀 품질팀에서 알아서 해주겠지 약간 이럴 수 있는데, 사실 그런 부분에서도 가끔은 폰트가 너무 큰데? 혹은 이런 진짜 사소한 것들이 눈에 거슬릴 때가 되게 많은데 모델명을 바로 확인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다른 또 컬러들로 이렇게 해볼 수 있으면, 저희는 물론 렌더링을 해서 이거를 보긴 하지만 사실 이렇게 나왔을 때를 실제로 물건이 나왔을 때도 물건이 다르기 때문에
이게 했을 때 예쁠까? 그냥 렌더링 상에서는 예쁜데 실제로 나왔을 때 정말 예쁠까? 실제로 막상 목업을 했을 때 별론데? 그러면 150만 원 날아갔네? 약간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가끔 있거든요. 그렇게 하기 이전에 이렇게 먼저 테스트를 해보면 당연히 너무 솔직히 말하면 디자이너들은 이런 테스트 예전에 뭐 아이소핑크 같은 걸 깎아서 만들기도 했었거든요. 근데 이런 과정이 반드시 필요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배제하고 가는 부분들도 사실 없지 않아 있거든요. 그런 걸 다 배제하고 금형을 깎았는데 금형상에서 수정을 하게 되면 비용도 비용대로 더 들고 수정을 거치다 보면 또 금형 한 번 날아가기도 하고 그런 경우도 좀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원칙, 그러니까 포뮬러대로 이렇게 다시 원칙대로 하면 오히려 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. 비용뿐만이 아니라 최종 결과물에 도출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러면은 이게 이런 것들이 최종 목업, 워킹 목업 전 단계 이런 것들이 150만 원 든다고 하셨는데 네네네. 그러면은 사실 이런 것들은 150만 원이면은 3D 프린팅 기술을 사용하면 한 10개에서 20개 정도 만들 수가 있거든요. 그런 게 귀찮은 작업이 아니라 의미 있는 작업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. 그럼요. 목업도 다양한 디자인을 또 만들어서 이렇게 고객들을 설득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개 예쁜 디자인들이 나왔는데 목업을 한두 개밖에 못 선택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. 꼭 굳이 그럴 필요 없이 다 해봐서 다양한 사람들한테 검증받을 수 있을 거니까 약간 그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한다거나 이런 게 할 때도 직접 보여주고 2개 중에 하나 고르라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걸 골라야 될 수도 있는데 좀 더 옵션이 많아지면 소비자들한테도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이제 1차적으로는 어떤 사용성이나 그립감에 대해서 봤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또 예민한 부분은 비율이거든요. 사실 제품 디자인할 때 보면은 사실 연구소나 다른 마케팅이나 이런 부분에는 실물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을 저희가 디자인 다 완료된 것들을 데이터를 받아서 이제 그걸 설계를 진행하다 보니까 위아래 피스의 비율이 가장 아름다울지 아니면 이 버튼 아니면 이 올라가는 이 부분이 세로 방향이 날지 도트가 날지 어떤 형상을 했을 때 가장 나을지 되게 고민되는 부분들이에요. 그다음 이제 이거를 이제 컴퓨터상이나 이제 그런 것들에서 저희가 봤을 때와 이 입체로 봤을 때의 느낌이 또 다르잖아요. 그래서 저희는 일반적으로 아직까지 이렇게 수십 년을 제품 디자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위치나 비율 이런 들어가는 이 모든 요소에 맞춰서 다 작업을 한 다음에 저희가 수차례 실제로 인쇄를 해가지고 실제로 그걸 보고서 검증을 해요. 근데 그거는 이제 한계는 이제 인쇄다 보니까 평면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다 보니까 저희가 그래 그냥 이 각 그래서 한 1mm 정도 내리자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씩 조절을 하는 편이거든요. 근데 이거 같은 경우 이제 입체로 얘가 실제로 나왔을 때 이 정도의 비율을 가지고 이 정도의 각도에서 봤을 때는 이런 느낌이 나겠구나라는 것들을 실물로 볼 수 있으니까 그 다음 단계에서도 좀 더 필요할 수 있는 비율적인 것들을 체크를 하기에는 필요한 어떠한 단계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저도 방금 말씀하셔서 문득 느낀 건 사실 디자이너 제품을 하시는 분들은 약간 복사기가 회사에 있는 것처럼 3D 프린터는 다 한 대씩 있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일반 소비자들이 얼마나 이 몇 미리 차이 혹은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는 사실 잘 모르겠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지금 만약에 복사기 없으면 사람들 다들 다 쓰고 있을 것도 아니니까 이렇게 옛날 판매니까 그걸 할 거 아니니까 저는 그거랑 똑같이 정말 왜냐면 이거는 진짜 사실 이 앞단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. 이 앞단이 생각이 자유로워져야 제약이 없어야 결과물 자체가 좋아질 수 있는데 사람들이 여기 앞단에서 너무 제약이 많다 보니까 다들 너무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그러니까 검증되어 있는 잘 팔리는 데이터를 베이스로
역설계를 하거나 역디자인을 해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오히려 좀 괴리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창의적인 생각을 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이 앞단이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. 진짜. 이거 같은 경우는 연구소에서 되게 기구 설계 하시는 분들이 정말 필요할 것 같은데. 그러니까 저희가 뭐 일반적으로 디자인을 해서 순서는 디자인을 해서 연구소 때 기구 설계 하시는 분들한테 데이터를 옮겨서 이제 설계를 진행을 하시지만은 사실 제품이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스펙이 중요하잖아요. 아무래도 이 스펙을 그래서 연구소에서 받아서 그 가이드 안에서 맞아요. 외형에 대한 어떤 디자인을 하는 경우들이 더 많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이 각각의 스펙들이 어디에 배치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얘가 만약에 이 위치에 이게 PCB가 여기 위치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최소한 이만한 사이즈가 되어야 되는 거죠. 얘보다 더 작아질 수는 없는 거죠.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 이렇게 느낌을 볼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이거를 뭐 다른 식으로 좀 재배치해서 조금 다른 형태로 할 수 있는 가이드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요즘 더더구나 뭐 이렇게 작은 이런 소형 제품, 뭐 IT 제품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점점 슬림해지고 작아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. 휴대하는 제품들은 더더군다나 그러다 보면은 불필요한 이런 공간들이 최소화돼야지 얘가 제품 점점 작아질 수 있잖아요. 저는 그 핸드폰 아이폰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아이폰을 보면은 얘가 어떻게 이 많은 부품들이 여기 안에 들어가 있을 수 있지라고 보면 가끔 보면 제가 또 제품 디자인하면 심심하면 뜯어볼 일이 있어요. 그래요? 다 쓰고 나서 이제 안 쓸 경우 비싸니까 평가시 못하다. 근데 다 쓰고 이제 못 쓰게 됐다 그러면 그 안에 이제 뜯어보는 거예요. 그래서 뜯어보면 얘가 막 진짜 엄청나게 많이 층층이 이제 얘네 부품들이 다 쌓여져 있어서 뭐 공간이 요만큼도 남지 않을 정도로 최대한 이렇게 다 밀집되어 있는 그런 형태들이더라고요. 만약에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만약에 뭐 좀 더 디자이너 입장에서는 기구 설계 하시는 분들이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불필요한 요소들을 최대한 줄여주셔서 저희들 가이드를 주면 좀 더 저희들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할 수 있는 그런 쓸 수 있을 것 같은 또 얘기를 또 들어보니까 또 범용 보통 PCB를 많이 쓰기 하니까 예를 들면 진짜 그 공간 같은 거를 뭐 보스 같은 거 세워가지고 간단하게 얹혀봐서 요거 했을 때 뭐 다른 것들은 어느 위치에 올라갈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계산해서 디자인을 할 수 있는 것과 그냥 형태 사실 기구와 디자인이 가장 많이 싸우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거 예쁘게 만들었으니까 만들어 주세요 막 얘기하면은 헛소리 하지 마. 여기 PCB 여기 들어가야 되니까 디자인 바꿔. 약간 이거에 진짜 반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뭐 이런 기본적인 정보, 그러니까 반대로 또 혹은 PCB를 설계할 수 있는 그런 부서, 그러니까 큰 회사들은 PCB 설계를 할 수 있는 회사들은 이쪽에 디자인했을 때 이렇게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보면서 이렇게 배치하면 좋겠다, 이렇게 설계하면 좋겠다,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혹은 진짜 뭐 기존에 있는 것을 사용해야 될 경우에는 디자인으로 좀 더 설계적인 생각으로 접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또 듭니다. 네네네. 그렇습니다. 너무 다 유용하고 저도 엄청 많이 오늘 배워가지고 하여튼 오늘 네네. 너무 저도 많이 배웠고요. 좀 어려운 발걸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네, 오늘 좋은 시간 너무 감사드리고요. 또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 네.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